네,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? 저희 신기술 전문가 오늘 도움 받아볼게요. 네, 전문가님 어서 네,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저희가 지수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의 올해 예측치가 다 빗나갔어요. 지금 틀렸습니다. 예. 1300 지금 연말까지도 힘들다고 했는데 의외에 지금 이렇게 강한 시장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목표치가 바뀌었어요. 2018년의 고점을 뚫을까 여기로 좀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네요. 네. 예, 일단 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네. 올라가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됐던 미국의 7월 경기 지표가 PMI 지수 같은 것들이 잘 나왔거든요. 네. 물론 뭐 어제 민간 고용 부분은 이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고 네. 7월 달에 대해 가지고 걱정이 있었죠. 7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그 경기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가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뭔가 잘하면 다음 주에 또 표결이 될 거라는 네. 그런 뉴스도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. 또 현금 지급한다고 하던데요. 예, 뭐 그렇죠? 이제 그런 네.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.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코스피의 밸류를 상태를 좀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밸류가 지금 12개월 선행 PER입니다. 가장 그 고점이 2007년도에 나왔었는데요. 13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2009년과 7년 사이에 약간 뭐 가운데 있긴 하지만 네. 그래도 2007년 고점에 거의 가까이 근접해 있죠. 어느새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구간에 와 있다. 이런 부분들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, 역사적 한계치가 13배였던 거죠. 예, 요 지금. 정도 네. 되는 건데 이제 그 거기까지 일단 온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싸지는 않다. 코스피가 싸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, 네. 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. 지금 요번에 이제 5차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만약 된다. 그럼 그 이후에도 그럼 유동성에 대한 정책이 지금 예정된 것이 있는가? 네. 이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. 유동성 장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성 재료가 계속 남아 있어야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. 되는데. 근데 그 재료가 지금 요게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은 네. 그 다음 건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보이거든요. 네,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푹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유동성이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재료 하면. 소멸로 네. 인식이 돼서 오히려 좀 이제 차익 매물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전 진고점 일대하고 지금하고 이익 모멘텀이 강해지거나 이래서 지금 거의 근처까지 간 건 아닌 상황인 그런 건 거잖아요. 아니겠죠. 지금 결이 분명히. 조금 다른 거죠. 예, 그때하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EPS 전망치 올해 EPS 전망치 자체도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네, 있거든요. 네,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제 9월 달에 보면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가 이게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어쨌든 걱정되죠. 현재까지는 네. 해제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. 네. 예,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FOMC에서 9월 달에 뭐 YCC라든가 특별한 어떤 건을 지금 내놓지 않는 한은 FOMC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금리 유지. 할 건 다 했다. 예, 요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잘 갈 때 더 간다, 증시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항시 더 간다, 더 간다 그러면 목표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기대치를 지금 과연 그렇게 계속 높일 수 있는 구간인가? 그럴게요. 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그 상원에서 5차 그 부양안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을 한번 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 네. 8월 중순부터는 일단 9월 달 우리나라 국내 이슈만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 해제권이 있기 때문에 네, 네.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2018년에 2600까지는 닿을 수는 조금 없을 것 같다라는 뭐 의견과 언젠가는 함께 갈 거예요. 언젠가는. 예, 예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네.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만약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이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. 예. 이걸 연장해버린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보다는 더 달릴 가능성도 그럴 있다고 봐야 경우에는 되나요? 이제 하단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는 있겠는데 네네. 그때도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 디커플링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좀 달려 있을 겁니다. 상황을 봐야 되겠고 예. 사실 예측이 조금 힘드네요.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종합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내주신 것 같아요. 뷰를 주셨습니다. 다음은 SNS텍, 동진세미캠은 거의 쉼없이 올라가는 지금 소재 쪽의 대장주들인데 일본과의 갈등은 전혀 잡힐 기세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예. 광복절로 딱 그 기한을 저희가 잡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. 그러니까 그 일본이 뭐 추가 제재 가능성이 좀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 제철은 항소하겠다고 그랬죠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뭐 솔브라인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거래 제거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. 네. 뭐 동진세미컨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.
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본 추가 제재 가능성에만 모멘텀을 받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장비 업체, 소재 업체 쪽으로 지금 손을 갖다가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네, 네. 예, 그런 이제 껴안기가 가시화된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재주, 특히 이제 그 EUV와 관련된 네, 네. 예, 그런 소재주들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뭐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. 뭐 갈등이 그죠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항시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2, 3년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예, 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걸 감안했을 적에 뭐 훅 꺼지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을 다시 갱신할 때까지는 또 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밸류적으로 어떻게 더 갈 거다 이렇게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참 힘들거든요. 네. 예, 그 지금 구간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구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. 핵심 종목들의 그런 기술적인 대응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완벽한 어떤 소재 국산화의 어떤 독립, 네, 이런 게 추세적으로 가면서 이거는 그런 이슈에 좀 묶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죠? 예, 그 네.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이제 보게 되면은 요즘에 네. 이제 쭉 올라가다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? 각도가 상승 각도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뭐 쉽게 본다면은 5일선을 훼손하게 되면은 네. 일단 단기 심리는 좀 훼손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것들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. 네, 네, 네. 하지만 깨졌다고 해서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. 아니고, 너무 네. 걱정하시기보다는 5일선 한번 깨지면은 네.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렇다면은 조금 뭐 후성도 오늘 막 10%대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, 예. 덜 올라간 내가 좀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조금 눈길을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예, 단기 시세를 좀 많이 빨리빨리 보겠다. 네. 그런 분들은 동인세미컴처럼 가는 종목 따라잡는 게 아, 좋고요. 오히려. 예, 네, 그리고 네. 이제 나는 조금 보유를 하면서 네. 예, 눌리더라도 나중에는 좀 올라갈 폭이 좀 있는 종목 잡겠다. 그럼 네, 후성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. 네,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춤별로 선택을, 네, 종목을 하면 될 정도로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단순히 테마단으로 볼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. 조금 더 믿고, 네,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신고가 종목들은 하방이 탄탄하고 또 덜 올라온 종목들을 오늘 힘 받으면서 강력한 또 시세 분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저희 장마 얘기 좀 해볼까요? 너무너무 길고 좀 힘드네요. 일단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관련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 예. 폐기물 관련주들이 다 신고가 내고 있어요. 지금. 예, 그러고 네. 있습니다. 지금 뭐 보니까 오늘도 뭐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가고 있고 뭐 인선이엔티, KGETS, YN텍, 코엔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넨바이오가 보니까 시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강하네요. 네, 근데 이제 뭐 장마비 때문에 지금 피해가 뭐 있기 때문에 네. 폐기물 처리량이 뭐 증가를 하겠죠.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건이 아니더라도 가령 인선 ENT라든가 YN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성장이 좀 이제 예상이 좀 됐던 종목들이거든요. 네, 네. 예, 그래서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지를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캐시카우가 됩니다. 근데 지금 이 폐기물 업체들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폐기물 업체라는 게 이제 아무나 꼭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아니죠. 근데 매립지 하나 찾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그렇습니다. 있는 허가 사업인 받아야 거죠. 되고 그 네.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네. 동의도 의견을 다 있어야 되고 네. 그래서 인선이엔트처럼 매립지 하나 갖고 있으면요. 어, 그럼 그게 정말 큰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.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아니라 아니라. 허가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그 멀티플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많이 신고가를 내지는 못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밸류상으로 보더라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단지 그 장마가 계속 뭐 한 달, 두 달 갈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기상청 예보를 보면은 오늘 오후부터 또 비가 또 끊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우산을 또 다시 또 장만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. 어쨌든 이제 그 뭐 장마가 좀 그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. 네, 네. 예, 그 이후에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요. 계속해서 적자고. 그리고 이거는 폐기물 쪽에 대한 매출 포션이 막 그렇게 큰 건 그렇습니다. 아니죠. 예, 그쵸? 그래서 네. 이런 이제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일 시세가 크죠.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어쩌면 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네. 조정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좀 이제 실적
어떤 전망이 있는 종목들로 그쪽으로 좀 다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갈아타는 그 종목으로는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게 인선 ENT가 맞으세요? 예, 폐기물 중에서는 인선 ENT를 저희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. 12%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매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더라고요. 이쪽으로는 추세 대응도 이제 틈을 봐서 해도 괜찮다라는 저희가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. 과열차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의 큰 그림을 또 어떻게 잡아주실지가 궁금하거든요, 전문가님. 예, 뜨거운 종목들이 더 뜨겁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저희한테 핫 이거 예, 얘기를 계속 해줘봤던 제가 기억이 제가 핫 나거든요. 뜨거운 뭐 이런 단어를 지금 써드리는데요. 네. 요즘 시장을 보면 변방주들이 잘 안 가요. 오히려 이제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가다가 쉴 때 잡으면은 네. 또한 하루 이틀 있으면 또 시세를 또 주고 이러거든요.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역별 종목을 잡는다든가 안 움직이는 종목 잡기보다는 많이 움직였는데 움직이다 조정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지금 수익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. 어쨌든 주도주급들 그리고 시장의 관심주들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도주의 랠리는 계속된다. 네. 저한테 자동차주 건네주셨고 전기차 쪽에서도 종목을 다 넘겨주셨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다 1등 플레이어들 계속 추적하자는 말씀이신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1등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네. 계속해가지고 시장을 더 이끌고 갈 겁니다. 네, 왜 1등인지 네, 네.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